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비밀편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집 온 지 3년 된 며느리입니다. 처음 시집 올 때만 해도 자상하신 시아버지의 거부 갈등이라고는 1도 없이 저에게 친엄마처럼 베풀어 주시는 시어머니. 저는 정말 시집 잘 왔다고 생각했고, 주변 사람들이 시댁과 갈등 겪는 걸 보면서 그게 내 일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하지만 인생에서 언제나 그렇듯 예기치 않았던 불행은 행복한 순간에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평화롭던 제 결혼 생활에 느닷없이 방해꾼이 나타난 건 지난달이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못 오던 신우가 일본에서 온 거죠. 처음 남편한테서 누나가 한국에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슨 소리인가 했어요. 남편은 분명 외동으로 알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누나라니, 어디 배다른 누나라도 있는 건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쳤죠.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친누나가 아니고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살던 누나래요. 같은 교회 다녀서 일요일마다 교회에서 매주 만나고 어릴 때는 목욕탕도 같이 다니던 사이였다고 해요. 시어머니한테는 친자매나 다름없는 사이라 어릴 때 휴가도 같이 다니고 부모님이 일 있으셔서 나가시면 그 집에 가서 자고 학교 가고 했다고. 클 때까지도 잘 지냈는데 10년 전쯤 그 여자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한 번에 돌아가시고 그 여자 혼자 남아서 지금 있는 동네에 집을 정리하고 서울에서 대학생활을 했대요. 그때도 시부모님이 그 여자 사는 집 구하는 것부터 김치나 반찬 같은 것들도 다 챙겨주시고 명절에는 그 여자가 시부모님 댁 와서 자고 가고 했다고. 그렇게 지내다 그 여자가 일본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서 일본으로 시집가고 시부모님하고 남편도 초대해서 일본에 다녀왔었다나 봐요. 그전에는 1년에 한 번씩은 만나고 살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4년 정도 한국에 못 오다 이번에 한국에 오는 거라고. 남편도 외동인데 그 누나도 외동이라 서로 친남매처럼 의지하고 살았다고. 진짜 그냥 가족 같은 사이고 누나도 성격이 좋아서 분명 저랑도 잘 맞을 거라고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 남았을 걸 생각하니 저도 마음이 짠하고, 평소 시댁 가족들 성품으로 봤을 때 당연히 그와 비슷하겠구나 생각하면서 걱정은커녕 오히려 오랜만에 한국 왔다니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줘야겠다고 생각했죠. 그 여자가 시댁에 왔고 시부모님께서 집에서 같이 밥 먹자고 저희도 오라고 하셔서 갔어요. 시부모님께서 그 여자가 오랜만에 한국에 온다고 손수 음식을 차려준다고 하시길래 저도 집에서 나물 몇 가지랑 오이소박이 담근 게 있어서 챙겨갔죠. 시댁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남편도 반갑게 인사하고 저하고도 인사를 나눴어요. 제가 따로 부를 호칭이 없어서 언니라고 부르니 갑자기 표정이 확 변하더니 저한테 "넌 남편 누나를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도 모르니?" 라고 하면서 저한테 형님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가족같이 지냈다고는 하지만 그게 가족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대뜸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니 어이없고 황당했죠. 그렇지만 지금 다른 가족 모두 기분 좋은 상태고 형님이라고 부르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 그냥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정신을 놨나? 자기가 진짜 내 신우라도 되는 줄 아나? 다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어머님께서 제가 해온 반찬들을 그 여자 앞에 놔주면서 제가 만든 거라고 맛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예의상 제가 한다고 했는데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했고요. 근데 이 여자가 제가 해온 나물이랑 오이소박이를 먹더니 생긴 건 야무지게 생겨서 살림 잘할 줄 알았더니 음식 맛 진짜 모르겠네 하고 얘기하고 웃는 겁니다. 남편은 한 번 먹더니 맛있기만 하고만 그냥 이 말만 하고 넘어가고 시부모님도 별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저게 지금 농담으로 하는 건가 뭐 하자는 건가 속으로 별 생각이 다 들고 솔직히 그날 밥을 먹은 건지 뭘 한 건지 기억도 안 나요. 시댁에 있는 내내 저 말이 마음에 걸렸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그냥 웃자고 한 소리인데 뭘 그렇게 다 신경 쓰냐고 하더군요. 저는 웃자고 할 소리가 따로 있고 안 할 소리가 있는데 자기 신경 써서 음식 만들어준 사람한테 저게 할 소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한다는 말이 누나가 워낙 요리 솜씨가 좋다고 누나 입맛이 까다로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아니 세상 남편들은 어디 가서 변명하는 법 과외라도 받아요? 아니면 아내 속 뒤집는 법 학원이라도 다니나요? 내 편은 못 들어줄 망정 무슨 되도 않는 말을 하며 오히려 저를 속 좁은 사람 만드나요? 여기서 더 얘기해봐야 저만 나쁜 사람 될 것 같아서 더 얘기 안 하고 차라리 좀 더 그 여자를 지켜보자고 생각했죠. 며칠 뒤에 시부모님께서 평소에 일식을 좋아하셔서 낮 시간에 데이트도 할 겸 일식집을 예약했어요. 먼저 가서 기다리는데 당연히 시부모님만 오시는 줄 알았는데 그 여자도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도 회 좋아해서 따라왔다면서. 자리에 앉자마자 오늘은 올케이크 한턱 쏘는 거야? 하더니 음식이 나오는 내내 이건 튀김이 바삭하지가 않네. 이건 회를 이렇게 뜨면 안 되는데 잘못 떴네. 미소 국물은 이렇게 끓이는 게 아닌데 맛을 낼지 모르네 하며 내내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올케 엄마 드실 식당이면 자세히 좀 알아봐서 예약하지 이런 데를 모시고 와. 일본 동네 일시집 가도 이것보단 잘 나오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방구인지 일본에서 김치찌개 맛집 가서 처먹고 한국 동네에서 파는 김치찌개가 더 맛있다 이거 비교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아니 연병을 해도 정도껏 해야지. 그리고 자기가 사는 것도 아니고 입만 들고 와서 먹는 주제 무슨 말이 그렇게도 많은지. 사실 그날 제가 어머님 뵙자고 한 건 저희가 지금 사는 전셋집이 집주인이 집 내놓는다고 연락이 와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만난 거거든요. 저나 남편은 이미 대출을 다 받은 상태라서 어머니께서 조금 도와주시면 집 구입해서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갚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집값 계속 떨어지는데 지금 집 사는 바보가 어딨어. 괜히 후회할 짓 하지 말고 좀 기다려봐. 아니 형님 지금 한국은 계속 부동산 값이 오르고 뭘 모르네. 일본은 이미 10년 전에 이렇게 부동산 값이 폭등하다 실제 거주할 사람들이 없어지고 집만 남아서 지금 집값 다 떨어져서 외곽에는 빈집이 남아돌아. 아휴 아내가 현명해야 남자가 편한데. 아니 본인도 시집가서 일본에 가서 산 거면서 무슨 일본 전문가처럼 얘기하는지 점점 선을 넘는구나 싶었는데 시부모님의 든든한 백이 있으니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곧 돌아가겠지 하고 참은 지 일주일이 되어가는데 이 여자는 통 돌아간다는 말이 없더군요. 그동안 계속 시댁에서 지냈고요. 아무리 어릴 때 친하게 지냈다 해도 본인 집이 아닌데 어느 정도 있었으면 돌아가야지 염칠한 게 없는 건지 진짜 본인 집처럼 지내는 듯 했어요. 그렇다고 왜 안 가냐고 제가 뭐라고는 못하니 남편한테 누나 일본에 다시 안 가셔도 괜찮은 거냐고 물었더니 뭐 때가 되면 알아서 가겠지 그러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 오냐 하시니 진짜 막 나가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이제는 저희 집까지 와서 제 가방이나 옷을 빌려달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한국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저희 시댁 와서 지낸다는 사람이 누굴 그렇게 매일 만나러 나가는지. 제 불만과는 상관없이 그 여자는 떠날 생각이 없어 보였고 저는 일본에 아이도 있다는 사람이 왜 안 들어가는지 속으로 궁금했죠. 그러다 가방에서 발견된 라이터로 인해 그 궁금증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날도 저한테 가방을 빌려서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가방을 넣으려고 보니 가방 안에 라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무인 모텔 이름이 적힌 라이터가요. 외곽에 있는 모텔이었고 누굴 만났길래 모텔 라이터를 가져왔을지 궁금했죠. 근데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담배를 피는 사람이라면 누군가 만나서 라이터를 빌려서 모르고 다시 챙겨왔을 수 있다고 하지만 담배도 안 피는 사람이 다른 사람 라이터를 빌렸을 리는 없고 그 장소에 갔다가 라이터를 챙겼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시댁 앞에서 그 여자를 기다리고 있다 따라갔습니다. 마음속으로 영화에서처럼 혹시나 나를 알아보거나 내가 따라가는 걸 눈치채지 않을까 걱정도 하고 차에서도 마스크에 선글라스까지 끼고 있었는데 웬걸 제 차 번호도 모르거니와 그냥 아예 남들 의식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남자를 만나서 남자 차를 타고 모텔에 갔겠죠. 대낮에 남녀 둘이 모텔에 가서 음식을 시켜 먹지는 않았을 테고 여기까지 된 결과 뻔하잖아요. 한국까지 와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 애를 두고도 왜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있으면서 매일같이 외출한 것도 모두 이해가 됐습니다. 문제는 증거를 잡는 건데 무인 모텔이라 차를 타고 들어갔다 차를 타고 나오니 제가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차에 탈 때는 저도 정신이 없어서 사진을 못 찍어서 그럼 차에서 내릴 때라도 사진을 찍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모텔 들어가는 길 인근에 차를 세워두고 기다렸습니다. 차에서 기다리는 동안 할 일이 없어서 SNS를 보는데 그 여자랑 서로 핸드폰 번호를 추가해서 그런지 추천 인물에 떴고 그 여자 계정을 살폈습니다. 아주 조신한 와이프인 척 남편하고 아이랑 찍은 사진도 있고 혹시나 해서 그 여자 친구 목록을 싹 살펴보며 남자 이름은 하나씩 다 들어가 보니 아까 본 그 첫 사진이 있는 남자도 있더군요. 아, 이놈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놈도 가정에 있는 놈이대요. 참나, 둘 다 가정에 있는 것들이 대체 왜 저러고 있는지. 요즘 세상이 정말 무서운 게 진짜 마음만 먹으면 못 찾을 게 없더라고요. 그 남자 계정 속 여자들도 싹 다 찾아보니 와이프까지 찾아냈죠. 진짜 이 여자는 무슨 죄래 그런 생각을 하며 계속 보고 있는데 들어간 지 2시간쯤 지났나? 둘이 다정하게 걸어 나오대요. 옳다구나 싶어서 전 냅다 사진을 찍었죠. 둘은 인근 편의점에 가는 것 같더라고요. 모텔 배경으로 둘이 사진도 찍었겠다. 전 제 할 일은 다 마쳤으니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내내 이걸 누구한테 말해야 될지 한참 고민했어요. 남편은 불륜이라면 질색을 하는 사람입니다. 남편한테 말해볼까 싶었는데 또 막상 지 누나가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늘 그 여자 편이었으니까요. 그럼 시부모님께 이야기할까 고민하다 반대로 오히려 그걸 뒷조사한 저를 탓하면 어쩌지? 정말 혼자 별 시나리오를 다 써봤는데 시댁 식구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대놓고 얘기하기로 했죠. 그날 저녁 잠깐 차 한잔 마시자고 연락했어요. 그리고 제 가방에 있던 라이터를 주니까 모른 척 하대요. 그래서 사진도 같이 보여줬습니다. 그 여자는 당황한 듯 하더니 곧 내 뒷조사에서 이런 거 찍은 거야? 네 남편도 너 낮에 이러고 다니는 거 알아? 대낮에 와이프가 신우 뒷조사나 하고 다니는 거 알면 참 좋아하겠다. 라며 오히려 저한테 잔소리를 하려 들더군요. 요즘 바람 피는 것들은 양심 어디 놓고 다니나요? 아마 이 여자 마음속에는 남편도 시부모도 자기가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겠죠. 저도 그걸 가장 걱정했던 거고요. 어차피 시댁은 처음부터 저한테는 비장의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그 여자한테 저는 더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누나 대접해주니까 진짜 시누이라도 되는 줄 알아? 마땅치 않게 어디서 시누이 행세야. 사람이 분수를 몰라도 정도껏 몰라야지. 그리고 인간이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이 사진 일본에 있는 당신 남편하고 자식한테 보내줘? 당신 SNS에 있는 사토시인가? 그 사람이 남편이지? 내가 찍은 사진 이거 바로 전송해줄까? 한국까지 와서 국제적으로 바람피고 있다고. 그리고 아까 만난 그 남자 그 사람 이름이 김민기고 그 사람 와이프가 조혜정 맞지? 내가 그 와이프한테도 이 사진 좀 전송해줄까? 네 남편이 지금 딴 여자랑 모텔에 드나들고 있다고. 어디서 당당하지도 못한 게 훈계질이야 훈계질이. 나한테 훈계할 시간 있으면 너나 똑바로 살아.
그리고 이 사진 국제 불륜 커플로 SNS에 뿌려지기 싫으면 내가 입 다물고 있을 때 일본으로 돌아가. 제 말이 끝나자 그 여자는 저를 째려보더니 먼저 일어나서 갔습니다. 정말 어찌나도 속이 시원하든지. 그날 저녁 나도 모르게 계속 콧노래를 흥얼거렸는지 남편이 집에 와서는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물어보길래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는데 그 여자가 일본에 급한 일이 생겨서 급하게 돌아간다며 저희한테는 인사도 못하고 가서 미안하다고 전해달랬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는 떠났고 저희 가족에게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남편은 남의 편이지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정말 절실히 깨달았고 시부모님한테도 결국은 내 부모랑은 똑같을 수 없구나 느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불륜을 저지르던 그 여자와 그 남자 이제는 둘 다 정신 차리고 가정에 충실해서 다시는 불륜 같은 거 저지를 생각하지 말고 각자 아이 키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편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